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왜 당신들의 결혼 반지를 내놓냐며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영원한 말벗, 싹싹한 DJ 김서방 인사 올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화면에 보이는 하트 좋아요를 2번 딱 눌러주시면 신나게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997년 그해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그 추웠던 겨울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 몸바쳐 일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퇴근도 아니고 출근도 아닌 어중간한 시간에 집에 들어오시던 그날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어깨는 평소보다 한참이나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서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으셨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다가 결국 회사가 문을 닫는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밥상에는 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집에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야만 나라가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리에는 명예퇴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쫓겨난 가장들이 넘쳐났고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문에서 한 장면을 봤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분이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그분은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셨고 빚더미에 앉은 채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그분을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그 사진 속 그분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절망이 있었고 자괴감이 있었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물음이 가득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노점상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어제까지 넥타이 매고 출근하던 분들이 오늘은 길거리에서 오뎅을 팔고 호떡을 팔고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손이 꽁꽁 얼어가며 붕어빵 하나에 1,000원입니다. 외치던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행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 돈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이 망할까봐, 내일이면 내 돈이 사라질까봐 너도 나도 돈을 인출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은행들은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용카드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으며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 제임스 핸더슨이라는 금융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서 20년을 근무한 그야말로 차가운 이성과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감정이란 투자에 방해가 되는 요소일 뿐이었고 나라든 기업이든 망할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CNN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나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 직전입니다.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회복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그렇군. 내가 봤을 때도 저 나라는 끝이야. 기업 부채는 천문학적이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됐어. 저 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쪽박 차겠군.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관련 투자는 전부 철수하시오. 회복 가능성 제로.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제임스가 점심을 먹으며 다시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디론가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들이었습니다. 목걸이, 반지, 금리, 금부치.
온갖 종류의 금을 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경제가 망했으니까 금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려는 건가? 그는 동료를 불러 물었습니다. 저기 한국 사람들, 저거 뭐 하는 거야? 동료가 뉴스 자막을 읽어주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네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금을 나라에 기부하고 있답니다. 제임스는 샌드위치를 씹다 말고 멈췄습니다. 뭐? 기부? 나라가 망했는데 기부를 한다고? 미친 거 아냐?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제임스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오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손수레에는 평생 모아온 금부치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내놓으시면 어떡하세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내 손주들이 살지. 이깟 것쯤이야. 또 다른 영상에는 젊은 신혼부부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반지는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증표였을 텐데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기자가 후회 안 하세요? 라고 묻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반지는 다시 살 수 있어도 나라는 다시 못 삽니다. 제임스는 화면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머릿속 계산기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건 경제 논리로 설명이 안 돼. 합리적 선택이 아니야. 저들은 왜 저러는 거지? 저 금을 팔아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 아닌가? 하지만 영상 속 한국인들의 표정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 뿌듯한 듯,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서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 꼬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돈을 모아서 엄마 금반지 대신 이걸 냈어요.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순간 제임스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저런 상황이라면? 만약 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면? 그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결혼 반지를? 아이들 금부치까지? 아마도 그는 그 돈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니까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니까요. 제임스는 며칠 동안 한국 뉴스만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2달 만에 3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 모인 금의 양이 무려 227톤에 달한다는 것, 그 가치로 환산하면 21억 달러가 넘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50만 명. 한국 인구가 4,500만 명 정도니까 대략 12명 중 1명이 참여한 거잖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제로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금은방에서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 손에는 돈이 아니라 영수증 한 장만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금값을 받으셨어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기부했어요. 돈 받으면 그게 기부가 아니잖아요. 제임스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오마이 갓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사무실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한국에서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을 띄우자 동료들도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제임스, 저건 정부가 강제로 시킨 거겠지. 독재국가에서 흔한 일이잖아. 하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자발적이야.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국민들이 먼저 시작한 거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애널리스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사건이야.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거거든. 제임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날 밤 제임스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신의 문제구나. 다음날 아침 제임스는 한국 역사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나라를 구한 이야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이야기, 6.25 전쟁 때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 그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점차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원래 이랬구나. 위기가 오면 뭉치는 게 이 민족의 DNA구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이들의 본성이구나. 제임스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빼곡히 서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서울의 그 긴 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금을 들고 줄 선 사람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기꺼이 기다리는 사람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제임스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또다시 한국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 IMF 차입금 조기 상환 시작. 제임스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 벌써? 이게 가능해?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조기 상환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한국 경제 지표들을 찾아봤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었고 외환 보유고가 다시 쌓이고 있었고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 한국 상황 좀 봐. 완전히 회생하고 있어. 그 동료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내가 미쳤나? 저 나라는 끝났다고 했잖아. 제임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다고. 나는 숫자만 봤어. 부채만 봤고 외환 보유고만 봤고 금융 시스템만 봤지.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게 있었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못 봤던 거야.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 힘을 못 봤던 거라고. 2001년 8월 마침내 한국은 IMF 차입금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했습니다. 예정보다 무려 3년이나 빠른 상환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사무실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해냈어. 저 사람들이 해냈다고. 그날 저녁 제임스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20년 동안 금융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어. 한국 사람들이 그걸 증명했어. 그들은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그 후 제임스는 한국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그는 10년 전 TV에서 봤던 그 장소들을 찾아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열렸던 은행 앞에도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평범한 은행 지점이 되어 있었지만 제임스에게는 신성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혹시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나요? 노인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요. 내 결혼 반지도 냈지. 50년을 낀 반지였는데.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노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후회?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데. 내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를거요. 제임스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진짜 방법이구나. 입으로만 애국을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애국이구나. 그날 저녁 제임스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망했을지 몰라도 정신으로는 세계를 지배했다. 그들은 증명했다.
국민이 하나 될 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그 보고서는 월스트리트에서 화제가 되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임스는 강연을 다니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재무제표만 보지 마세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을 보세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진짜 그 나라의 가치입니다. 몇 년 후 제임스는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제임스, 확신이 있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이 나라 국민들을 믿어. 그들이 1997년에 보여준 그 정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한국은 이후 IT 강국으로 도약했고 K-파프과 K-드라마로 세계를 열광시켰으며 반도체와 자동차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제임스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이 나라 사람들은 특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나라들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때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제임스는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세계 최고야. 어르신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1997년 그 추운 겨울, 어르신들께서 내놓으신 그 금반지 하나하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손주들이 K-파프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삼성과 현대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을까요? BTS가 빌보드를 석권할 수 있었을까요? 제임스 같은 외국인들은 처음에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인은 특별하다고. 이 민족은 세계 유계속 어디에도 없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그 힘들었던 시절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기일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피 속에는 5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겨낸 선조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당하게 나는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르신들께서 1997년에 심어주신 그 자긍심 덕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유산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슴이 뭉클하시다면 그건 어르신들께서 그 시절을 함께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어르신들도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렇게 대단했다는 걸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 어르신들 만세!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영원한 말벗, 싹싹한 DJ 김서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